스타트업 초기에는 투자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는 핵심 역량으로 설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대표적인 자원이 사람이죠. 얼마나 훌륭한 커리어를 갖고 있는 인력들이 커미트먼트를 갖고 스타트업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려야 합니다. 결국 핵심 인력의 영입이 주요 과제일 텐데요. 그런데 스타트업은 자금이 부족하므로 줄 수 있는 것은 지분이나 지분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스톡 옵션입니다. 여기서 판단할 것은 아무리 훌륭한 인재라도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인지 아니면 역량을 잠깐 이용할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잠깐 참여할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월급을 올려주는 것이 낫죠. 스톡 옵션은 발행될수록 벤처 캐피탈을 비롯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전체 지분의 30%까지 스톡 옵션을 발행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벤처 캐피탈은 거래소 상장 이전까지 스톡 옵션 발행을 전체 지분의 10% 내외로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 인재가 돈만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윤택한 근무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재택근무를 요구합니다. 만일 성과 측정이 용이한 경우 그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특히 회사 문화와 어울리지 못하는 수재의 경우 효과적입니다. 또 요즘은 5G 기반의 원격 솔루션이 발달되고 있어 원격 근무도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회의도 지양해야 합니다. 한편 인재에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도요타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공부하는 소모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부문의 사람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참여하여 자기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업무뿐 아니라 회사 전체를 이해하게 되고 더 창조적인 제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도요타는 이런 종업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인테그레이션 되었고 그래서 강해졌습니다. 또 도요타 종업원들은 여기에 만족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재에 대한 가치평가에 있어 기업과 이견이 있을 경우 어떻게 다른지 마주 앉아 타협해야 합니다. 기업은 사람을 가급적 싸게 쓰려는 버릇이 있지만 스타트업은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자원이므로 더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단, 종업원이 스타트업의 형편을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성장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쪽에 관심을 두도록 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참여자라면 사업 초기에 월급은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정하고 지분에 더 욕심을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스타트업 파트너가 시큐리티를 찾는 것은 넌센스 같네요. 반면 아무리 형편이 어려운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종업원에게 법정 최소 보상을 하지 않는 등 어뷰즈하는 행동이 발각되면 큰 벌금이 부과되며 성장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은 늘 피고영자 편입니다. 당장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성과가 없다면 투자자가 수긍할 수 있는 청사진을 친밀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즉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구체적이고 매력적이어야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세부 전술도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어디서 문제가 생긴 줄 알 수 있고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객의 구매 결정 요인을 찾고 각 요인별 수요 민감도를 조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그 민감도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그리고 경쟁사의 구매 유발 요인도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치밀한 인프라는 투자자에게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줄 것입니다. 아직 성과는 없지만 그 성공 확률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자료들도 좋습니다. 유명 과학 저널에 실린 논문이나 관련 특허들도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스타트업은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핵심 경쟁력이나 value growth driver를 어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강조할 필요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핵심 경쟁력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는 설령 스타트업이 당장 목표 도달에 실패하더라도 건질 수 있는 자산이 있다면 안심이 되겠죠. 즉, 잔존 가치도 염두에 두는데요. 따라서 스타트업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비용으로 휘발되어 버리는 것보다는 미래에도 쓰일 수 있는 자산으로 남는 것에 돈이 쓰이는 것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앱은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 돈을 쓰지만 시장 선점 효과밖에 없습니다. 즉 가입자가 언제든 다른 데로 이탈할 수 있죠.
반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이 영화 드라마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경우 가입자를 모집하지만 투자는 콘텐츠에 집중되며 이 콘텐츠는 나중에도 반복해서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잔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자산도 여러 곳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소비자들의 구매 데이터나 의료 데이터 등은 여러 가지 신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퀄리티가 좋은 자산들이죠. 이런 자산을 얻기 위한 투자는 그만큼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출범할 수 있는 자산들이 마련되면 파트너들 간 지분을 공유하는 조그만 기업을 설립합니다. 파트너들에게 자금 부담이 없게 말입니다. 만일 거금의 자본금을 들여 스타트업을 먼저 설립한 후 핵심 파트너들에게 지분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파트너들이 출자 부담 없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작은 기업을 초기에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를 벤처 캐피탈에게 인정받아 높은 가격의 증자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도 사업 초기에는 자금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오버헤드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하고 초기 R&D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과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때 강 위에 낡은 폐선이 떠 있었는데 그 안에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초기 유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죠. 스타트업 자신의 가치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헐값에 넘기게 됩니다. 스타트업은 당장의 청산 가치는 없습니다. 모아놓은 부가 없다는 것이죠. 미래 가치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치 평가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아도 가치가 드라마틱하게 커질 것임이 확인되면 괜찮습니다. 먼저 스타트업이 속해 있는 시장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감안하여 시장 잠재 규모를 측정하고 잠재 경쟁자들에 대한 차별성을 평가하여 점유율을 추정하면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연간 매출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부가가치의 수익성을 참고하거나 고객들이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고마워하고 작은 차이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조사하여 잠재 영업이익률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익 규모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얼마나 상회 또는 하회하느냐에 따라 기업 가치가 성장할 수 있는 규모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도의 초과이익을 얼마나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기업 가치가 핵심 경쟁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죠. 이를 내재가치 평가, 즉 절대평가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편 비슷한 종류의 비즈니스가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그 거래 가격에 반영된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감안한 상대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동종 비교이므로 피어 밸류에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스타트업의 가치평가는 대부분 숫자들이 가정에 의한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그 가정들에 베팅하는 것이므로 가정을 세운 논리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가 애널리스트로서 처음 미국 월가를 방문하여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일입니다. 도중에 듣던 사람이 나가더라고요. 화장실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가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시작 후 5분 내 자신이 듣고 싶은 부분이 언급되지 않으면 나가버린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투자자들은 바쁜 사람들입니다. 우리 프로젝트 이외에도 검토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죠. 따라서 프레젠테이션 시작과 함께 강조할 부분을 먼저 설득력 있게 분리 포인트로 선언하여 투자자가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길게 끌어 지루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짧게 정리해주고 질문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럴수록 커스터마이즈드 프레젠테이션이 되고 그것이 가장 좋은 발표입니다. 한편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타트업이 자신에게 조달한 자금으로 어디에 쓸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자금의 구체적 사용 계획이 있냐는 것이죠. 그들이 투자한 돈이 어떤 성과로 나타날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타트업 스스로가 객관적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죠. 간혹 스타트업이 자신들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공격을 받았을 때 비논리적으로 방어를 하다가 신뢰를 잃어버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